자,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 오후장 이제 마무리 잘 해야 되니까 오후장 투자 전략 잡아보고요. 오후장 디펜스. 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저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앞둔 금요일 뭐 마음이 약간 들뜨기도 하고 요즘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네. 그죠?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공포와 그다음에 이제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에 대해서 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욕망이라면 욕망이겠죠. 그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 어느 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뒤집으면은 바로 그게 반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매일 그러다가 슬슬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김종희 기사가 보시기에는 시장 평가 조금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이제 일단 미국 시장이 뭐 3일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가장 변동성이 큰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서도 원래 좋았던 뭐 조선주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주들 중에서도 은근히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생기고 있고 다만 예전처럼 같은 업종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또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조선주에서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삼성중공업은 오늘 소외되는 모습이고요. 네. 태양광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실적 안 좋았던 OCI 홀딩스도 분리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적에 관련된 일정 부분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낙폭과대주 혹은 뭐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해서 베팅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는 분명히 좀 늘고 있는 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앞서 이제 제가 오프닝에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뭐 전문 용어는 일드 커브, 뭐 국채 시장, 이자,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돈에는 상당히 예민하니까 왜 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보통 표현적으로 할 때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만 나오면 난 만족해 하시잖아요. 네. 네, 뭐 속으로는 그보다 한 2배 더 나가야 되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게 굉장히 뭐 민감한 그 지표인데 조금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네. 얘기하죠. 사실 안정적인 걸 따지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주식은 이제 워낙에 위험자산. 리스크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안하셔야 또 이제 좀 벌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왜 좋아지는 거냐면 딱 어제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어제 저녁에 공식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협상은 없다. 뭐 협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해서 어제 우리 시간 저녁 때 이제 나스닥 선물 살짝 빠졌었는데 이제 그 밤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하고 있다. 네. 누군지는 중국과? 중요하지 않다. 예. 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중국과 회의를 했다. 네. 근데 그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 시진핑이 아니란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에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또 아니다라고. 아예 거짓말-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제 미국과 협상하러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네. 우리 기자들이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의 이제 고위 관료자들이 지금 그 미국 재무부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위 관계자 우리도 지금 통상 협상하러 간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그 출입증을 차고 있는데 네. 중국의 출입증을 차고 있는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 재무부로 우르르 들어가는 걸 봤고 취재하려고 했더니 그걸 다 박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밑 접촉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협상은 안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좀 어떤 정상회담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좀 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해결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시진핑은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실무진끼리 먼저 협의가 되고 올라와야 바꿀 수 없는 게 되다 보니까는 좀 실무진끼리 어떤 그 협의부터 되는 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돼가고 있고요. 중국도 어젯밤에 이제 뭐 좀 싸울 테면 싸우겠다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내놨지만은 네. 일단 미국까지 가서 이 고위 관계들이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간 걸 본다면은 서로가 지금 빨리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5월달 안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2, 3주 안에 뭐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시간을 좀 두고 좀 기다려 본다면 네. 저는 충분히 이 주가 회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규모에 대한 건 소회는 잠깐 이렇게 들어봤고, 자 그럼 좀 내려가서 신재생 에너지 뭐 이거는 이제 대선 주자들의 정책 행보와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 쪽이 오늘 좀 강하다고요? 어떤 이유로 파악되세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국내 정책 요인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 만들고 있던 최근에 이제 모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가 시작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더 완전히 저가에 그러니까 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은 중국에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동남아는 엄청난 관세를 때린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국내 밸류체인 전체적으로는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실적도 잘 나온 데다가 올해 최대 포인트는 미국에서 생산분이 늘어나면서 AMPC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증인가요? 어떤 거? AMPC. 그러니까 생산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원래 작년 4분기부터 올라온다고 했다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지금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하고 뭐 새만금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태양광 종목군들로도 일정 네. 부분 수급이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미국 종목군들은 뭐 정말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느냐?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나 기술주들이 좀 더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 미국의 태양광 종목군들도 실적에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을 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책 요인과 그러니까 이 정책 요인이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의 관세 요인,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책 요인이 결부가 되면서 최근에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이들 종목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항상 정부 출범 때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신재생, 친환경, 뭐 그린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 표현들은 많습니다만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고 풍력. 네. 거기에 쪽 하나 붙이면 뭐 지열 내지는 이 파고에 따라서 뭐 아이디어는 많은데 자, 태양광에 좀 풍력? 풍력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풍력도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좀 같이 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풍력은 사실 이제 태양광하고 같이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워낙에 싫어하던 쪽이라서 뭐 최근까지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는 트럼프만 안 좋아하고요. 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굉장히 세게 가는 게 변함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이 탄소 배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나라였던 건데 중국이 이제 1분기 그 에너지 발표를 한 걸 보니까는 지금 친환경 쪽의 비율이 3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에는 원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건데 지금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았던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39%까지 올라왔다. 상당히 좀 빨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를 빼고는 지금 이 전 세계가 신세 어떤 그 신재생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좀 봐야 되는 게 어제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사실 오늘까지 급등하는 거 보면은 사실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급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르웨이 기업인데 이제 이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알리시 그 기업이 네, 있거든요. 네. 뭐 인수한다고? 네, 요거를 1,000억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대표 종목이었던 거고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미국 태양광에 있어서 가장 수혜고 또 중국 걸 제재한다고 하니까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수혜했던 건데 지금 미국 내 폴리실리콘까지 제조할 수 있는 이 워싱턴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까지 인수한다고 하면서 하나솔루션이 급등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의 어떤 대표적인 이 태양광 기업이 급등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대선 정책까지 마무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테마라고 보면 네. 그냥 한두 번씩 올라가다 마는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대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정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지금까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없다 보니까는 만들어도 생산해도 쓸 곳이 없는 그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어떤 개념까지 생기면서 뭐 지역 발전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잘하고 있던 기업도 업황이 안 좋으니까는 주가가 못 갔던 건데 음흠. 그런 업황이 어떤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는 테마도 테마고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어떤 신재 흐름도 강해지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그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지금 오픈 AI 샘 알트먼도 태양광 스타트업까지 또 지분 투자하면서 많은 AI 기업들이 원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네, 모든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다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원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뭐 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으로 보신다면은 그런 큰 그림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 풍력 종목들은 네.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기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기업도 네, 준비도 그쪽에 연관성이 준비했습니다. 있는. 네. 네. 자, 그러면은 하여튼 그 전략은 대충 그렇게 잡았고 뭐 기업이야 좀 이따 나오실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어제 그제 한 이틀 상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 네, 일단 핵심은 오늘 유럽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니까 네. 중국이 대거 늘고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는 뭐 최대 실적 계속 뽑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전체로 보면 3월 달까지 누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가 YY로 좋아졌어요. 네. 근데 3월 달에 급감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뭐 주력 모델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뭐 EV6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 하이브리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쨌든 아직 중심은 전기차고 뭐 미래로는 뭐 ESS도 있고 로봇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어쨌든 전기차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빠르게 좀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를 빠르게 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미국은 선전, 근데 유럽은 부진하다?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든 관세 부여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가 앞단에 확 당긴 게 있고 하반기에는 조금 둔화되거나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아직은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 아래로 보고 있는 중국에게 자꾸 점유율을 뺏긴다. 그건 배터리에서도 뺏기는 거지만 일단 그 이번 전기차에서 유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상해 기차가 점유율을 대거 올린 겁니다. 상해 기차? 예, 그 상하이 모터스죠. 아, 그러니까 상하이 모터스가 대거 점유율을 올리면서 테슬라를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상하이 기차 차는 아니고요. 네. 상하이 기차가 지분을 인수한 MG의 이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유럽에서 점유율 확대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 쪽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MG가 전통적인 영국 회사인데 아직도 그냥 영국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하이 거라고 하면 아마 안 샀을 텐데 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다 보니까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판매가 영국에서 대거 늘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지리를 포함한 일부 좀 기술력이 된다는 업체들도 판매량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좋은 성적 내고 현대차가 어저께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 냈는데 오늘도 주가가 멈칫거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게 미국에서 주춤거리면 다른 지역에선 지금 모두 불안불안한 상황이니까 미국이 조금만 흔들려도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만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지금은 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껍데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브랜드를 사잖아요. 랜드로버도 영국 브랜드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넘어갔죠. 넘어갔죠. 네. 지리인가요? 네네. 정확히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랜드로버는 인도 쪽이었던 걸로. 파파? 네. 파탄가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그들의 전략이니까 브랜드를 이렇게 조금 나쁘게 하면 털까리는 아니고 네. 그렇게 또 전략을 하는 중국이 참 영리한 전략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는 이번에 CATL 그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아마 우리 리튬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배터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고성능인데 비싼 배터리를 만들어 팔고 있던 거고 중국은 이 LFP 배터리에 있어서 싸지만 성능은 별로 안 좋았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단점을 해결해서 이 중국의 시장에 LF 배터리를 쫙 풀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LF 배터리가 뜬 건데 이 나트륨 배터리는 뭐냐면은 LF 배터리보다도 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충전 속도도 더 느리고 밀도도 더 낮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말 그대로 이제 그 소금 안에 있는 나트륨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CATL이 그 단점을 다 해결해서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아직 LFP 배터리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CATL은 이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단점을 다 해결해서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더 이 어떤 이 고성능 리튬 배터리는 더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를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테슬라도 지금 뭐 당장 뭐 눈에 띄게 올라갈 수는 없죠. 결국 뭐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가 좀 성공이 돼야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이 돼야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 중국의 전기차 여기 배터리에 들어갈 자리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 개발하지 않는 한 상용시키지 않는 한 네. 설 자리가 더욱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나트륨 배터리 만들려고 특명 내려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가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애경 케미칼? 네, 애경 케미칼. 자, 어제 오후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 나트륨 배터리에는 지금 애경 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하드 카본이 필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애경 케미칼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애경 케미칼이 상한가 들어가도 시가총액 5,000원을 본다면 결국 중국에서 시작하는 나트륨 배터리를 봤을 때 이런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금으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꽤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좀 말이 되나 그런데 이거를 CATL이 양산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네. 시가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쪽은 시장 전망이 그렇게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나트륨 배터리한테 또 시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제네시스도 뭐 하이브리드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뭐 그 거리를 늘리는 네. 그런 주행 거리를. 익스텐드 레인지도 그래서 EV, EREV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전기차 부분, 이 배터리 부분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C레이트를 올려서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올려서 5분 뭐 그다음에 뭐 10분 내에 80%를 충전하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상위 업체들이 다 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EVR 같은 걸 얘기하는 EREV 같은 걸 얘기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충전에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중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건데 그게 하이브리드 되죠. 예, 그렇죠. 하이브리드인데 순전히 전기차죠. 발전만 하는 엔진을 갖고 있는 따로 발전기를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발전기 자체가 이제 엔진. 그러니까 가솔린을 태울 때 네. 그건 순수하게 이제 발전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예, 동력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한 모터를 바탕으로 그 엔진을 돌려서 이제 발전을 하는 부분을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네. 그게 뭐 이제 1000km 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근데 그것도 어쨌든 탄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10C 뭐 그다음에 뭐 12C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충전 시간이 뭐 5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냥 순수 전기차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도 업체들이 이런 기술들을 이번에 상해 모터쇼에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뭐 100%다 진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잖아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나 뭐 좀 변혁이 강하게 들어올 만한 뭔가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태양광으로 봐야 태양광을 폭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거를 좀 저장해 놓는 시설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좀 커가지 않으면 ESS 설자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이 어떤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ESS를 계속 또 투자하고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ESS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도 전기차입니다만은 네. 이 신재생 관련 어떤 그 성장성에 있어서 좀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ESS는 이 신재생 뭐 그 태양광 풍력 이쪽의 어떤 산업과 좀 연관이 좀 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고스토로라는 개념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 전기가 남고 네. 어느 쪽은 또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분배라고 하는 김종인 선생이 했던 한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개념이 좀 포괄적으로 나와서
그럼 중간에 저장 장치들이 많이 쓰이겠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중간에 저장 장치가 쓰이는 건 잘 모르겠고요. 안 쓰이나? 네. 일단은 그 분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는 네.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전남 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전남 이쪽 네, 서해안 뭐 쪽에. 제주도라든가 아. 이쪽에 다 몰려 있는데 이게 이제 바람 영향 네.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까지 그 가는 송전 이제 그 네트워크가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내 땅에는 또 이 송전 시스템이 지나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들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는 아.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바다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말하는 게 바다를 통해서 이제 강원도까지 해안선? 연결시키고 예. 뭐 그런 이걸 다 걸 둘러치나? U자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캠프에서 내놓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 뭐 상상만으로는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나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뭐 지역 분배를 하고 또 이런 그 에너지를 사고 팔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차후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네. 또 금요일이니까 네네.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오장 디펜스 여기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정희 선생님. 해피한 주말을 맞이하기 위한 전략 뭐가 있을까? 네, 오늘 일단 수급적으로도 여러 가지 개선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네. 선물시장 쪽에서 미결작정이 6천 계약 정도 증가하고 있죠. 물론 뭐 종가 가면 절반 정도 다시 줄어들겠지만 최근에 미결작정이 계속 매일 감소했거든요. 네. 일중으로 조금 느는 듯 했다가 종가 부근에 다 정리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6만 개가 넘는 1, 2월 달에 이루어졌던 외국인들의 대거 선물 매도를 지금 포지션 정리를 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6천 계약 이상 정도의 미결제 증가가 있고 외국인들은 한 뭐 2천 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는 걸로 봐서 여전히 계속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물 쪽에서도 이게 좀 며칠 만인가요? 한 20일 만에 지금 순매수가 어쨌든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도 강하게 베팅한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종목 매수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 압력은 이미 이번 주 초부터 둔화되고 있었던 것이고 첫 번째로 이제 순매수되고 있는 그런 양상,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당겨주면서 기관들의 또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수급적 요인 때문에 지금 추세 회복이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0포인트 더 오르면 완만하게 올라갔던 상승 추세로 완전히 복귀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다면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원래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완만한 상승 추세의 복귀라는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관세 충격은 이제 어느 정도 흡수했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2분기에도 견조하게 좀 버틸 만한 종목군들로 더 집중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매수 전략 필요하고 뭐 종목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저평가 종목이나 반도체나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좋은 종목군들을 계속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의 변화는 없으시고 주말에 또 뭐 무슨 일이 뭐 어떻게 벌어질 건 우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특별한 이슈는 없겠죠. 네, 뭐 지금 예정돼 있는 이슈는 없는데 네. 가장 큰 변수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FOMC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시장에 우리는 금리 내릴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어쨌든 이번에는 쉬어간다라는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약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조금 뭔가 고려해봐야 되지 소수 않느냐. 의견들, 점도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미국 경제 지표가 정말 확 꺾인다면 네, 네, 의외의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건 또 미국 시장도 하나의 상승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주말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금융 지표다. 뭐 중국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금융시장 움직임만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다고 하니 뭐 그렇다고 하니 보도록 하죠. 자, 오장 디펜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